안녕하세요. HLB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었습니다. 지연 공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공시 위반 제재금이 무려 2,400만 원입니다. 아까운 돈이죠. 벌점은 4점과 2점으로 총 6점입니다. 1점당 벌금 400만 원이기 때문에 6점 곱하기 400만 원은 2,4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시를 지연한 걸까요? 먼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이 지연되었고, 신주이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연됐을까? 사유 발생일은 2021년 10월 21일인데 공시일은 하루 지난 2021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하루 늦게 공시해서 벌금 2,40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공시가 하루 늦게 되면 혹시 모를 선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시는 즉시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금융시장, 자본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자들이 믿고 한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늦어서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야 어찌되었든 공시 불이행이 다트에 찍히면 조심해야 합니다. 궁서체인데요. 2021년 11월 3일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점만 피해라. 공시에 떨고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꼽힙니다. 일부 기업은 고의적으로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해 주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역산해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 기업 중 큰 사건이 터졌던 법인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오스템 임플란트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공시를 번복했다는 건데요. 회사 분할 결정 철회로 벌점 4점, 주주총회 소집결의 철회로 벌점 2점을 받았습니다. 총 6점이죠. 그리고 1점당 400만원으로 6점 곱하기 400만원은 2,4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HLB와 똑같이 벌점 6점에 벌금 2,400만원이죠. 다음날 8월 10일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지장 없이 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1년 4월 15일 회사 분할 결정을 합니다. 회사 분할 결정 공시를 하죠. 그리고 두 달 뒤 2021년 6월 11일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2021년 8월 9일에 벌점과 벌금을 받은 것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1년 8월 9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시번복 2건이 다트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2022년 1월 3일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고 거래 정지됩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DNA 링크는 누계 벌점이 13점입니다. 벌점 15점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자칫 삐끗하면 곧장 상장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거래 정지죠. DNA 링크는 현재까지도 멀쩡하게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투자주의 딱지가 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투자주의인지 알죠. 아이쿠 실수하는 순간 훅 가는 겁니다. 빙판길을 걷는 심정으로 투자해야 하죠. 벌점 여부를 모르고 심지어 투자주의 딱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돈을 넣는다면 한 번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DNA 링크는 벌점이 13점인데도 용케 살아남아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거래 정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벌점을 13점이나 받았어도 말이죠. 그런데 DNA 링크는 어떤 사유로 벌점을 13점이나 받았을까? 2021년 5월 21일 판매 계약 3건이 해지되면서 공시 번복 사유로 벌점을 10점이나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 5월 21일이고 공시가 나온 건 그 전날인 5월 20일입니다. 벌점은 10점인데 1점당 400만원이니까 10점 곱하기 400만원은 4천만원이 벌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DNA 링크는 앞선 기업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벌점에 벌금까지 추가 부과한 것이죠. 공시를 다시 찬찬히 보겠습니다. DNA 링크의 경우 부가 벌점은 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 위반 제재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벌점도 받고 벌금도 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벌점은 6점인데 벌금을 대체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HLB도 마찬가지로 벌점은 6점인데 벌금을 대체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불성실 공시법인이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시장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일에 벌점이 제재금으로 대체된 법인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주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대체부가 법인이었는데 실증 분석과 일치하는 주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부가 법인이 아니었던 DNA 링크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차이점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DNA 링크는 5월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벌점을 10점 받았죠.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거래가 1일간 정지됩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5월 21일에는 가격 등락률도 0%, 거래량도 0입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개파락하여 시작해서 마이너스 7.41% 주가가 빠졌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대체부가 법인의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추가 부가법인의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증 분석과 일치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대체부가 법인의 경우 벌금으로 대체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추가 법인의 경우 벌금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벌점도 받고 벌금도 내라고 한 것이죠. 당연히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불성실 공시법인이라 하더라도 시장은 벌점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HLB의 공시를 바라보면 대체부가 법인이기 때문에 다음날 주가에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할 만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시 불이행은 공시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HLB가 아깝게도 하루를 넘겨서 공시하는 바람에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6점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죠. 코스닥은 최근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삐끗해서 15점을 넘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HLB는 아마도 벌점을 놔두기보다는 벌금 2,400만원으로 대체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의 내일 주가를 가늠해보기 위해 불성실 공시법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5월 20일 DNA 링크는 공시번복 3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시번복 2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HLB는 공시불이행 2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